용도 변경은 건물주가 해주겠지만 피해 사례가 좀 있습니다. 혼자 하면 생고생, 함께하면 성공개원! 성공닥터는 원장님들의 성공적인 개원을 돕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장님들이 개원하실 때 고민하시는 인테리어 관련해서 성공닥터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디자인도드의 김주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닥터의 인테리어 파트를 맡고 있는 디자인도드의 김주현 대표입니다. 제가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을 만나 뵈면은 인테리어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 게 꼭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원장님께서 직접 보신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의원 개원이 가능한지, 안 될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혹시 원장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용도 변경이 필요시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입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건물을 판단하실 때는 전문가들이 그 문제점이라든지 체크사항을 다 체크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기 때문에 건물 선택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직접 가시는 원장님들도 요즘 제법 많이 생기십니다. 구축일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자리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신축일 경우에는 그 건물 내에 있는 분양사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좀 하십니다. 그때 꼭 원장님들이 보셔야 될 거는 아시겠지만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보셔야 돼요. 분양사 같은 경우는 신축에는 근생 일종의 의원이라고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의 신축 준공을 받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데, 구축 건물일 경우에는 부동산에다가 의뢰를 하시거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병의원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생 일종의 소매점 내지는 뭐 다른 용도의 휴게점이라든지 근생 일종으로 돼 있으면 어차피 의원도 근생 일종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간혹 용도가 변경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건물주분이 다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원장님들을 안심을 좀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은 건물주가 해주기로 했고 부동산 중개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믿고 계약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계약하실 때 당연히 계약서에 용도 변경은 건물주가 해준다라는 문구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의 주의점이 무엇이 있냐면, 용도 변경은 건물주가 해주겠지만 피해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용어를 좀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 용도 변경이라고 원장님들이 통용을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용도 변경은 의료시설이 의원이라든지 교육연구시설이 의원 근생 일종으로 바뀌는, 군이 바뀐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용도 변경이라고 하고요. 1종 근린생활, 2종 근린생활이 왔다 갔다 용어를 바꾸는 경우는 기재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1종 근린생활 내에서 표시가 세부적인 용도가 바뀌는 거는 표시 변경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바로 좀 잡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같은 일종의 소매점을 일종의 의원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용어 표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물주분들이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서 도장을 찍고 계약금도 입금을 하고 건물주가 관할 구청에 가서 표시 변경을 합니다. 예전에는 잘 해줬어요. 근데 21년 7월부터 이제 방화구역에 대한 기준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A라는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B라는 건물로 불이 이렇게 전이가 되고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옆 건물과 저희 건물의 대진경에서 1.5m 이내일 경우에는 옆 건물과 접해져 있는 유리창을 방화유리로 다 바꿔라, 내지는 스프링클러가 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창문, 접해져 있는 창문 60cm 이내에다가 스프링클러 하나씩 설치해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1년 7월에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가에서는 많이 보질 않았어요. 근데 23년도부터 요거를 되게 꼼꼼히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이슈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도 있고요. 내지는 옆 건물하고 붙어있는 창문이 조그만 창문이면 모르겠는데 요즘 통창들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창을 다 방화유리로 바꿔야 되는데, 방화유리가 1제곱미터라고 하죠. 1m 규정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200만원 정도 해요. 통유리일 경우에는 그거를 바꿀 경우에는 뭐 1, 2천만 원 차원이 아니라 유리가 클수록 그 금액은 상당하게 또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건물마다 다 스프링클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일 경우에 방화유리는 너무 비싸니까 포기를 하고 스프링클러로 눈을 돌렸는데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간이 패키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 시공 사례가 있었는데요. 80평 기준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에 들어가는 비용이 1,8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가 계약 당시에는 웃으면서 도장을 찍지만 실질적으로 건축가 갔을 때 이런 재방공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건물주가 흔쾌해 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건물주가 이러이러한 재방공사는 내가 용도 변경을 해준다고, 표시 변경을 해준다고 했지, 이런 재방공사는 너네 병원이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거니까 그건 너네가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피해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다행히 건물주가 그건 너무 무리됩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순수하게 계약금을 돌려주면 다행인데, 건물주가 이거는 계약이 너가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계약금을 못 돌려받아서 애먹는 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분양사라든지 건축주가 책임지게 해줄게 라고 하셨을 때 100% 믿지 마시고 그거로 발생되는 재방공사는 누가 해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명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피해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말씀 들어보면은 계약서 작성할 때 이 문구를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